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발지압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발지압 쉽게 배우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발은 건강한 발이 어떤 발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반사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발 중에서도 발가락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이 우리 몸에 어떤 반사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발가락을 어떻게 발치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가락 중에서 주로 엄지발가락에 대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반사구가 참 많이 있어요. 8개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일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공통적으로 있는 자리는 오늘 같이 해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엄지발가락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같이 요렇게 얘기해 놓을게요. 얘는 전두동이라고 합니다. 전두동이라고 얘기해요. 전두동. 자, 일단 어떤 반사구가 있는지 이름 먼저 쭉 해놓고 나서 설명을 제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거는 3차 신경이라고 해요.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는 목이에요. 목이면서 우리 혈압, 여기 목과 혈압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경추입니다. 경추. 우리 경추라는 우리 목에 있는 뼈 얘기하는 건 목. 그 다음에 요거는 코예요. 코. 발가락에 코도 있어요. 코.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요거는 요렇게 빼면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라고 해요. 뇌하수체. 자, 나머지 요런 부분들은 우리 대뇌예요. 대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사구가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제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두동은 뭘까요? 쉽게 해서 그냥 우리 머리라고 얘기하면 돼요. 머리 쪽에 그냥 머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쉽게 얘기해서, 자, 먼저 우리가 뭐예요? 머리 그러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또 머리 그럼 뭐예요? 치매가 있고 없고, 뇌졸중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다 이 전두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분 계세요? 학생들이 있는 분 계셔요? 혹은 이제 신생아도 괜찮아요. 이제 태어난 지 돌쟁이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요, 요 전두동을 잘 건드려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미 아이들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머리가 좋고 나쁘고 결정이 돼 있어요. 아무리 태어난 다음에 좋은 걸 먹여도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 전두동을 잘 자극을 주면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져요. 학생들이 머리가 맑아지면 어떨까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집중력에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려요. IQ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사실 기억력의 차이는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맑아지면 이 아이들이 기억력을 개선시켜준다든가,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높아진다든가, 이러면 좋아지겠죠. 그게 바로 이 전두동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 사람들,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를 많이 자극을 해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요, 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압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제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지압봉을
제가 어제 먼저 시간 지압봉을 말씀드렸어요. 지압봉이 이렇게 안쪽에 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압을 하는 건데, 자, 엄지발가락은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이 넓은 부분을 쭉쭉 긁어주는 거예요. 쭉쭉 긁어주시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예,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우리 전주동이라고 했어요. 얘는 앞쪽으로 긁어주는 거예요. 앞쪽으로. 발바닥 앞쪽으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예. 요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신경은 뭐냐? 이거 3차 신경. 혹시 3차 신경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 잘 못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어요. 3차 신경은 이거예요. 쉽게 해서 얼굴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참 자유롭게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을 잘 못 지어요. 이 3차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구안화사. 얼굴 턱 돌아가는 거 있죠? 우리 여름철에 이게 방바닥에 차가운데 얼굴 기대면 어떻게 턱 돌아가죠? 이 구안화사 오는 것도 이 3차 신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신경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굴 근육은 잘 이완이 되고 잘 돌아가고 얼굴 표정을 잘 짓고 하는 것이 이 3차 신경의 문제라는 얘기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3차 신경을 잘 관리하면은 내가 인상이 환해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말 그대로 작은 뇌예요. 얘는 우리 몸의 운동신경을 다 권장을 해요. 요즘 손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아주 특이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손해가 점점 더 작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운동신경이 점점 마비가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 올 수도 있지만은 나이 먹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어제 툭 걸려가지고 툭 넘어지기 잘해요. 근데 왜 그냥 잘 균형을 못 잡아? 이럴 수 있다가 나중에는 사지가 마비가 돼요. 나중에는 그냥 누워있어요. 눈하고 입만 살아요. 이게 손의 위축증이에요. 자, 요거 두 개는 여기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에 지압을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면 요거는 여기 넓은 여기 지압봉을 쓴다 그랬죠?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긁어 내려주시면 돼요. 쭉쭉 긁어 내려주면 우리 3차 신경과 손해를 같이 지압을 해주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두 개는 알았어요. 이제 목. 이게 목이에요, 목. 우리 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목 편도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목도 있고, 여기 기관도 있고, 목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목하고 혈압도 같이 연결이 돼요. 목이면서 이게 혈압도 연결돼요. 쉽게 얘기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이 목 뒤쪽에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하고 목 뒤를 잡죠? 예, 이게 목이에요, 목. 이 목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에 우리 목소리라든가 우리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압을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자, 어떤 때로 내리고 올리자면요. 자, 고혈압인 사람들 밑에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요 지압봉을 요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저혈압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요 지압봉 알아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자, 45세가 넘은 사람들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압봉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45세가 넘었는데 극심한 저혈압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래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 외에 그냥 저혈압인데 그냥 약간 낮은 저혈압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45세가 넘었다 그러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지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추하고 코가 있어요. 자, 경추는 말 그대로 우리 목뼈 얘기하는 거, 목뼈 이렇게 있는 경추를 얘기하죠. 이 경추가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깨가 굳어요. 어깨가 빳빳하게 굳습니다.
왜? 이 경추에,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각질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각질 있는 사람들. 예, 각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목이 거북목처럼 이 굳어 있어요. 거북목처럼 굳어 있으면 어깨가 완전히 천근만근 무거워요. 빡 눌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경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 우리 코는 뭐 우리 알다시피 그냥 콧물 나오고 충농증이 있고 뭐 비뇨기과 가야 될 일이 있고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곳이 이 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를 잘 자극해주면 이런 곳이 없어지고 경추를 잘 자극하면 우리 어깨 풀린 것도 어깨가 굳어있는 것도 좀 풀리고 우리 목도 많이 굳어있는 것도 우리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얘 지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3차 신경하고 손을 할 때도 이렇게 내려줬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내하수체. 얘는 다시 한번 코하고 경추는 요 지압봉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긁어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긁어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뇌. 대뇌는 대뇌가 아니라 뇌하수체. 죄송합니다. 뇌하수체는 말 그대로 우리 머리를 이렇게 4분등분 해요. 이렇게 4분등을 한번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4분등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뇌하수체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우리 얼굴이 이 전체 앞에 열십자, 측면에 열십자 해가지고 이렇게 쫙 막 파고 들어가면 한 가운데 딱 만나는 곳이 그 자리가 뇌하수체 자리예요. 이 뇌하수체는 뭐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주는 얘기고, 신경을, 우리 온몸의 신경이 있죠. 신경을 컨트롤하는 곳이 이 뇌하수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뇌하수체는 점이에요. 이거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지압봉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뇌하수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 아이가 키가 쭉쭉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평균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평균보다 컸으면 좋겠죠. 그냥, 우리 아들은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딸은 한 165 정도 되고, 한 170 정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런 마음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를 이 지압봉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어린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쭉쭉쭉쭉 나오게 해줘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어때요? 키가 쭉쭉 자라겠죠? 우리가 줄넘기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 점프를 할 때는 어떤 얘기죠? 이 엄지발가락이 힘이 있어야 뛰어져요. 그러면 이 줄넘기를 많이 하거나 농구를 많이 하면 키 큰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이 뇌하수체를 자극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뇌하수체를 인위적으로 내가 손으로 미리 눌러가지고 자극을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키가 큰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성인들한테는 뇌하수체를 자극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는 면역 호르몬을 나오게 해줘요. 이제 성인들한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 필요 없겠죠. 성장 호르몬은 안 나오니까. 대신 면역 호르몬을 나오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면역력이 높아지면 건강이 어때요? 강해지겠죠. 건강력이. 면역력이 강해지겠죠. 예, 그것이 이 뇌하수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대뇌. 요 지압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압봉을 가지고 꾹꾹꾹 눌러도 괜찮아요. 근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지압봉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냥 요 지압봉 요쪽으로 가지고 쭉 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로 엄지발가락에 대한 얘기예요.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반사구가 전두동이 있고 3차 신경이 있고 소뇌가 있고 목이 있고 경추가 있고 코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대뇌가 있어요. 이게 8가지나 있다는 얘기예요. 엄지발가락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수로라도 엄지발가락은 다치면 안 되겠죠. 엄지발가락이 다치었거나 그렇다 그러면 내 있는 장기 부분이 문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 발지압 쉽게 배우기 2번째 강의를
오늘 끝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